무효인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나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조항은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일부 기각 취지를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새로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수색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은 무익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수색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고 그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에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 및 허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집행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합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오전에 공관촌에 도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 지시하였고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은 이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당시 공관촌 제1정문 앞에 나와있던 도모 변호사에게 체포영장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위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공수처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의 특정한 한 개의 집원뿐이었는데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함에 있어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을 지나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된 집원 외의 집원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 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됩니다.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여야 하는데 당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일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 장소로 이동하였던 것 외에 수색 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공관촌 내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체증을 하였습니다. 공관촌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 부대장인 제55 경비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조문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체증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촬영 목적도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체증 영상 및 사진의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 계획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체증 영상 및 사진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적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되고 이후 편집된 체증 자료 및 이러한 체증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한 결과를 기재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성훈 차장, 경호처 각 본부장, 경찰관리관, 군사관리관 등과